러시아에서 자녀 없는 삶, 비혼 삶을 장려하는 미디어를 처벌하는 법이 이제 제정이 됐다 합니다. 이게 뭔가 하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. 이 자녀 없는 삶을 계속 이렇게 장려해서 그런 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내보여줘서 사람들이 안 그래도 결혼하지 않으려 하는데, 출산하지 않으려 하는데 그러한 분위기를 동조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과연 매스미디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혼자 사는 삶, 자녀 없는 삶을 강요한 게, 부추긴 게 맞냐, 뭐 이런 의견들도 되게 분분한데, 이제 결론은 너무 자녀 없는 삶, 결혼하지 않고 나 혼자 사는 삶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시하고 드러내고 너무 그렇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자주 보는 이제 TV에 나 혼자 산다 라고 하는 그 이제 뭡니까,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, 그래 저렇게 우아하게 멋있게 그럴싸하게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은 중상류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. 보통의 사람들은 아주 평범하게 아주 조용조용 이렇게 사는 사람들, 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저 예능에서 나오는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그런 삶을 못 산다라는 거죠. 나 혼자 산다 프로에서는 1인 가구이지만 연예인들이 대체로 나오다 보니 사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 집이 되게 넓어요. 집도 뭐 깨끗하고 뭐 오피스텔이라 할지언정 아니면 빌라라고 하더라도 되게 넓고 되게 쾌적하고 되게 우아하고 멋있죠. 혼자서 음식을 요리해서 먹고 혼자서 산행을 하고 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만나서 뭐 나랑 홈파티도 하고 되게 멋있어 보여요. 저렇게만 살면 참 부러울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우아하고 아늑하게 멋있게 살죠. 근데 그건 이제 만들어진 예능 프로에서의 모습이고, 우리가 유튜브에서 1인 가구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되게 궁상맞고 되게 서글프죠. 근데 우린 그런 게 있습니다. 유튜브에서 보는 구질구질하게 사는 1인 가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모자라지 않게 산다 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를 보면서는 동경과 부러움과 시기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. 오죽하면 러시아에서 자녀 없는 삶을 장려하는 그런 걸 홍보하는 그런 미디어를 처벌하겠다라고 나섰겠냐라는 겁니다. 어쩌면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러한 법까지는 아니더라도 굳이 혼자 사는 싱글의 삶을 장려할 필요가 있나.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출산율이 지금 현재 0.7%대인데 7명대인데 저출산으로 매우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나 혼자 산다라는 식의 프로가 인기를 끌고 전면에 내세우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러시아는 1.5명의 출산율을 내보이고 있는데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최소 2명은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, 그래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3명 정도는 낳아야 삶이 이 나라 자체가 단일 민족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푸틴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비단 러시아의 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. 우리도 지금 현재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고 있는데, 마냥 그들에게 너희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건 되게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. 주변 여건들을 봐야 되는데, 여성은 33세, 남성은 35세 평균적으로 결혼한다고 하는 게 지금인데, 33세, 35세에 결혼을 해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가 49세. 되게 우울하잖아요. 14년에서 17년 정도가 이제 주된 직장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인데, 그렇게 따지면 되게 이제 계산법이 안 맞죠. 어떻게 보면은 한 직장에서 오래오래 근무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져야 되고, 이 젊은 이제 부부들이 출산했을 때, 출산하고 난 이후에 여행하기 위해서 출산 휴가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휴직을 하는 기간 동안에 급여 소득이 없어서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걸 감안해서 이제 생활비 관련한 부분들도 이제 국가 세금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, 저출산 관련한 대책들을 되게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됐든 도움이 안 됐든 그런 부분들은 좀
칼질도 하고 재조정도 하고 재정립을 해서 좀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.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제대로 실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이미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출산율이 0.7명이다라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성적표다라는 거. 러시아에 뭐 나 혼자 사는 삶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과격하다. 사람을 너무 도구로 보는 거 아니냐. 뭐 이런 반대 의견들도 있지만 오죽하면 그러겠냐라는 생각도 들고,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앞으로 뭐 미디어들 관련해서 뭐 예능 프로들 관련해서 너무 1인 가구 그리고 이제 아이가 없는 이제 부부의 모습 이런 것들을 너무 장려하거나 너무 이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치장하는 건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,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러시아식의 출산 장려 정책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게 되려나. 그 중에 중요한 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한국의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한 저출산 문제를 그냥 마냥 그냥 젊은 애들 청년들의 잘못으로만 취급해버리면 해결이 안 되죠. 그냥 너희들의 잘못이고 너희들이 이 겁먹들어서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 개인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 자녀를 두는 이제 부모의 이제 모습을 하지 않으려 하는 되게 이기적이다라는 말로 그냥 넘겨버리는 건 이러한 사태,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법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주변의 분위기를 또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지내면서 앞으로 풀어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 중에 상당히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좀 많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죠. 출산하는 이들을 아이를 둔 부모를 최우선에 대접을 해주고 배려해주고 우선순위를 확 바꿔주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, 그래야 출산율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. 뭐 65세 이상 노인 뭐 지하철 무료 정책 이런 것들이 뭐 요즘에 되게 논란이 되긴 하지만 있는 것처럼 임산부들 관련해서 배려해주는 정책들이 되게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말입니다. 그래야 조금이라도 출산하려고 마음 먹는 사람들의 의지가 꺾이는 일이 줄어들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 많은 상황들 맞이하게 될까. 언제쯤이면 우리도 출산을 좀 줄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날이 올까.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